자, 지금부터 우리가 드릴 자료는 최초 공개하는 건데 물론 이게 예전에 공개된 자료도 섞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얘기하는 건 저희가 최초고요. 제보자 X님에게 급하게 사실 엊그저께요. 3일 전에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지금 특검에 김건희 특검에 그냥 특검이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에 예전에 이준수라는 아이를 그 당시에 김건희 주가 조작의 몸통인 이준수 그 수사를 막았던 수사관이 현재 김건희 특검에 6월 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오늘 밝혀집니다. 자, 저 노트북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이거는 김건희 남자 이준수 수사를 막은 사람이 현재 김건희 특검에 자, 이준수가 누군가요? 지금은 모든 언론이 김건희 남자 이준수를 말하지만 이것을 최초로 보도한 것은 더 탐사와 제보자 X. 그때 2022년도였죠. 네. 당시 어떤 언론도 이준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가 그때 V0이었잖아. 대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를 못했죠. 얘기하면 난리 나지. 근데 저 당시에 저 보도를 할 때 뭐 네. 함구를 하는 걸 떠나서 네. 유탐사가 본격적으로 동물농장들한테 공격을 받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 유탐사가 윤석열 김건희를 까잖아요. 네. 그러면은 희한하게 동물농장 애들이 그러니까 뭐 받아서 같이 보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보도를 못하게 까기 시작할 때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시민언론 더 탐사 지금은 없어졌지만 유탐사에 있던 그 제보자 X님하고 그리고 강진구 기자 그리고 그 더 탐사 그때 기자들이 함께 공동 방송을 했었어요. 네네. 만약에 이때 이게 이슈가 됐었다면은 과연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유지가 됐었을까요? 자, 근데 뒤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요. 김건희의 세 강자 지금 어디야? 홍사훈 쇼에 겸손은 힘들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야, 뉴스토마토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다못해 장인수 기자도 아마 얘기했을걸? 봉지옥이나 얘기 안 했겠어? 네. 자, 근데 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보자 X가 이준수에 대한 파일을 만들고 있었을 때 그때 더 탐사 인터넷 영상 인터뷰를 할 때가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장인수와 같이 카자흐스탄에서 그 헐레버떡 장인수가 그 에어비앤비에 여자친구 카자흐스탄 여자친구 데려와서 헐레버떡 했을 때 그리고 그때 엄청 싸웠다 그랬잖아요. 왜 더 탐사해 주냐? 우리한테 줘라. 그죠?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죠. 장인수가 나한테 줘라. 네. 그리고 우리라는 것은 개장수와 나한테 줘라. 열린 공감. 네. 그래서 이때가 자기에게 안 준다고 개 발광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제보자 X님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때예요. 바로 요 시점에 구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 건진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옛날 폰이 발견되고요. 포렌식 결과 김건희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수백 통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이슈가 됐죠. 최근에. 네네. 최근에 된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이준수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보자 X가 제보했던 거가 맞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보자 X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아니 어떤 사기꾼이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시점에 그 김건희의 치부를 건드리는 그런 보도를 합니까? 어떤 사기꾼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제보자 X님 공익 제보자예요. 네네. 공익 제보자의 얼굴을 공개하거나 신상을 공개하잖아요. 그거 엄청난 큰 범죄더라고요. 네, 범죄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깠던 이명수 기자는 아마 구속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벌금을 맞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이준수가 뭐가 문제야? 잡으면 되지 그랬는데 사실 음주운전 혐의로 수배 중이었어요. 근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었던 이준수가 이 500여 회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리고 2013년, 16년 사이에 주식 관련 관계 넘어서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파악이라고 이미 예전에 다 뉴스가 나왔어. 근데 이번에 이제 언론의 중심이 됐잖아요. 근데 검찰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도주하였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화면 크게 해주세요. 자,
예전에 보도를 했던 거지만 그때는 다들 보도를 받지도 않았고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 특검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준수의 실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압수수색 이제 들어간다니까 그때 도망을 갔어. 오. 아무나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2층에서 뛰어내렸어. 누군가 얘를 봐주지 않는 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봐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특검에서 누군가가 제보를 줬다. 그러니까 이준수가 도망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검사가 뒤를 봐주고 있다. 지금 그게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자,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준수 수사를 막은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보자 X가 2010년, 2017년까지 남부지검 금조 2부를 출퇴근하면서 이준수가 개입된 NSN이라는 회사 주가 조작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보자 X님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보자 X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 그 남부지검 쪽 애들 이제 금조부 애들이 금융조사팀 애들이 주가 조작 수사를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검사관들. 그렇죠. 수사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인 제보자 X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감옥에 있을 때요. 불러서 교육을 받았어요. 제보자 X님한테.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보자 X님한테 설명을 들어가면서 아, 요건 범죄가 있다. 요건 범죄가 없다. 이건 범죄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 이런 거를 다 배우던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제보자 X가 그 주가 조작들을 파헤칠 때입니다. 그때 요것도 딱 걸린 거예요. NSN이라는 회사 주식 주가 조작 그거를 보면서 이준수를 알고 이준수가 김건희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요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도이치모터스도 관련이 그렇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자, NSN은 윤석열이 서울지검장 때였어. 임명 당시 재산 신고 때 김건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신고했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NSN 네. NSN 영주. 자, 이렇게 해서 뭐 왜 감소했냐 이런 것들 전략 매각 비상자 주식 이러면서 도이치 파이낸셜도 있어. 이러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이게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그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남부지검 금조 2부의 사건 은폐 과정이 어떤지 세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당 부서 및 검사 등이 NSN 구 A모션의 사건 파악이 2017년부터 8월까지 당시 홍모수석 검사이기 시작해서 윤원대 수석 검사에 이르기까지 계속됐어요. 자, 제보자 X가 출정 관리 하던 수사 계장이 윤재남 계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후 승진해서요. 사무관, 검사 대우가 됐대요. 얼마나 이게 공을 세웠냐면 금조부에서 공을 세웠냐면 계장인데 수사 계장이 검사 대우까지 승진이 됐습니다. 잘 보세요. 윤재남. 네. 윤재남 계장을 잘 보세요. 자, 브리핑 시기 횟수. 이게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 출퇴근한다는 개념이 검사실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주면 검사나 수사관이 받아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사할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거를 그 제보자 X가 감옥에 있으면서 다 일기로 다 작성을 했어요. 일기로. 네, 그거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자, 보세요. 사건에 대해서 최소 4회 이상 공개 브리핑이 있었고요. 중간중간 개별적 질문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충할 자료가 일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기가 증거가 되는 거 아세요? 그렇죠. 네, 증거가 되는데 자, 그 일기 기록 2017년 1월부터 NSN 사건의 전체 개요를 브리핑했던 이 일기 내용입니다. 자, 709호에 다녀왔다. 기환이와 윤 회장이라는 사람 만났다. 67년생이고 종무도 알고 있었다. 이번 주부터 이준수 관련 사건을 진행할 듯 보이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 변성준에 대해서 많이 물어왔다. 이준수는 이희진 관련된 애널리스트, 이희진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이희진에게 이득콩 등 정관 변호사를 많이 소개해준 인물. 자, 이게 뭐냐면 709호, 그러니까 검사실이겠죠? 그 709호에 갔다. 이게 지금 제보자 X님이 직접 쓴 일기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문서로 된 거는 이거는 이제 그때 어디였죠? 뉴스타파 기자가 써준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준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진행할 듯 보이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김건희와 이준수에 대한 조사를 할 것 같다. 다 얘기했다는 거죠. 자, 제보자 X를 관리했던 윤재남 계장이 SIT 글로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무관으로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건 사건인데요. 연수를 갔어요. SIT 글로벌 역시 제보자 X가 파악했던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제보자 X가 자료를 주면서 이준수가 나타나니까 이준수에 대한 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금조부에서 했던 사건을 다 파악을 해준 게 제보자 X예요. 네. 검사들, 뭐 수사관들은 전부 다 숟가락을 얹은 거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 전체적인 주가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파악을 다 해줬던 게 제보자 X입니다. 예. 네. 그래서 2017년 4월 17일 오후에 제3 영시가 있었고 그것이 끝나자 709호를 또 갔다 왔다. 이렇게 지금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일기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기에. 자, 윤 계장이요. 2개월 연수를 간다고 하고 다음 주부터 2개월이다. 가기 전에 공문 처리를 약속했다. 다음 주에는 주 2회 정도 나가서 정리를 시작해야 할 듯하다. 노트북은 처음 로그인한 날이다. 이렇게. 자, 일기 기록 3번. 인사이동으로 금조 2부 수석검사는 홍석기에서 윤원대로 검사로 바뀌었고요. 윤원대 검사팀에도 이준수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사무실에 다녀왔다. 오후에 사무실에서 새 검사와 명담을 했고 기자들이 개입된 주가 조작 사건을 진행하기도 했다. 윤 계장은 사무장 승진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 주부터 월 목에 가서 조사하기로 했다. 새 검사 윤원대, 기자들이 개입된 주가 조작 사건, 이준수 사건. 자, 이준수 사건이 있어요. 당시 추가의 구체적인 브리핑을 위해 야근을 연속했던 시기. 오후 12시가 돼서 돌아왔다. 지금 감옥에서 12시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사건의 틀은 모두 썼다. 내일 나가서 요점을 정리할 듯하다. 오후에 나갔다. 대강의 내용을 정리했다. 야근을 하기로 했다. 철회하고 월요일에 다시 하기로 했다. 변을 발견했다. 90%는 찾은 것 같다. 변성준. 자, 야근을 연속했고요. 이준수 사건에 대한 금조 2팀의 회의가 있었다. 충분한 브리핑이었다. 자, 이게 뭐냐면 결론은 금조 2부 팀에서 이걸 듣고 나니까 이거 수사를 해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이준수에 대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다. 가자마자 회의를 했다. 회의 결과에 그들은 만족한 듯 했다. 사건 파악은 어렵지 않았다. 아직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간단했다. 좀 더 다듬고 정리는 필요하다. 회의가 잘 돼서 오전만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주 쉬고 다음부터는 다시 정시 출근이다. 자, 검사들의 추가 질문에 대한 정리. 자, 오전부터 다녀왔다. 두 번째 재료와 또 다른 무자본 M&A 관계를 정리하고 왔다. 새로운 사건. 자, A모션 이준수 사건의 추가 파악을 위해서 야근을 하던 기록.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건을 했는데 한 가지 사건은 엄청나게 큰 주가 조작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준수를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수사를 하겠다. 이거 누가 봐도 수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근했다. 다녀왔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네. 이게 하나를 이렇게 파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나와요. 네. 파생되는 뭐 별건 뭐 보통 검사들은 별건 수사를 하는데 이 주가 조작 사건은 별건 수사가 아니라 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거의 연루된 애들이 다른 주가 조작도 한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준수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제보자 X님한테. 네. 네. 그래서 지금 일기 기록은 대충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확실히 얘기해줄게요. 이게 금방 끝나요. 기다리세요. 자, 승진으로 연수를 다녀왔던 윤재남 사무관에게 그동안 진행했던 A모션 이준수 사건을 별도로 브리핑했던 날 일기. 오전부터 사무실로 갔다. 윤 계장이 돌아왔다. 출근하는 것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이 다시 들었다. 저녁 12시가 다 되어 돌아왔다. 이거는 감옥에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아니다. 힘든 거야. 오후에 출정을 다녀왔다. 너무 늦어 1시간 정도만 올라갔다 왔고 내일도 가야 한다. 좀 짜증이 났나 봐.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당시에 힘들게 이준수 관련된 사건에다 다 파헤치고 그거를 윤재남한테 다 같이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고 당연히 이거는 추가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사건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거의 끝났던 상황. 자, 2017년 7월 31일 날 오후에 사무실에 갔다. 윤 사무관의 명패가 711호로 옮겨져 있었다. 오후에는 계속 작업을 했다. 이거 만약에
이 윤 사무관이 이거 만약에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 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거는 다 확인해보면 증거 자료가 다 되는 네. 거예요. 일기장이기 때문에. 자, 네. 갑자기 금조 2기 수사팀이 돌변함을 느꼈던 상황. 다 만들어 놓은 NSN이 덮여지게 되면서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 때, 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이게 실컷 지금까지 그 윤재남하고 같이 다 브리핑을 마쳤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들어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거를 덮자. 이거는 덮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8월 23일이에요. 아까 또 7월 꽤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오전부터 출정을 갔다. 윤 사무장의 비인격적 어투에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라고 했다. 제보자 X님이 약간 그런 게 있어. 좀 삐지면 자기가 아니면 안 해. 자, 그리고 오후에 들어왔다. 사람이 변한 듯하다. 승진을 해서일까? 노트와 자료는 두고 왔다. 사건이 덮어질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다른 묘책을 생각해야 할 듯하다. 야, 이거 화면 전환 좀 해주세요. 저희로. 자, 이거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그 윤 사무관하고 같이 이 파헤친 거야. 다른 사건 NSN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준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준수를 보다 보니 김건희가 나오고. 예, 거기 쭉 나오기 시작해서 아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 확대될 줄 알았더니 덮은 거지. 덮은 거예요. 이 당시에 벌써 이미. 그러면 그 윤 사무관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건 덮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인 겁니다. 자, 예, 이 당시에 윤석열이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 이제 서울지검장에서 아마 중앙지검장으로 와. 넘어가는 그런. 중앙지검장의 와이프가 김건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준수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와 이 회사의 주가 조작. 그 다음에 윤석열이 재산 공개할 때 김건희의 재산에 이 주식이 있었던 거. 네. 근데 그걸 수사 안 해. 자, 다음 화면 넘겨보시죠. 야, 나 이거 글씨보다 눈물 흘릴 뻔했어. 세상에 내 억울함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SP의 무고함과 조작 내용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8월 13일 수요일 오전부터 출정을 갔다. 윤 사무장의 비인격적인 어투에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후에 들어왔다. 사람이 변하는 듯하다. 승진을 해서일까? 노트와 자료는 두고 왔다. 사건이 덮어질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다른 묘책을 생각해봐야 할 듯하다. 이렇게 8월 23일 날 노트에 자신의 일기를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날을 마지막으로 서울 남부지검 금조 2부와 결별을 했고요. 그리고 끝내 NSN A모션 사건은 덮었습니다. 펴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그 자, 화면 전환해 주세요. 조사해 왔던 게 그냥 덮인 거예요. 제보자 X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이건 명백한 범죄인데 덮자 하면서 덮어버린 거예요. 예. 요거까지는 유탐사랑 제보자 X님 그 보도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요런 부분 정도까지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 윤재남. 이 윤재남을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보시죠. 지금 이준수 사건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당시 이준수의 수사를 막은 실무 책임자는 윤재남 사무관이었다. 단 그 결정을 윤재남이 단독으로 했는지 아니면 윗선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따랐는지 윤재남만이 알고 있음. 이거 수사해 보면 윤재남 위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됐든 똑같은 거예요. 윤재남 선에서 막았든 누가 시켜서 막았든 막은 건 윤재남이란 얘기야. 예? 아시겠죠? 저 때 당시에 2017년도에 이 수사를 완벽하게 덮어버렸던 거는 윤재남이라고. 네. 자, 그런데 화면 잠깐 전환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 이 의혹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윤재남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네. 그 당시에 혹시 윗선에서 누가 막았냐, 윤석열이 막았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아니 대답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수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사해야지. 그 내 얘기를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윤재남이 사실 그때 외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외압이 있어. 이거 되게 특종 아니야? 그쵸?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혼자 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진 않아. 근데 윤재남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윤재남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윤재남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2017년도에 김건희 사건을 덮어주고 그 이후에 윤재남은 어떻게 됐느냐, 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부터 얘기할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윤재남은 누구인가? 윤재남은 2016년 17년도까지 남부지검 금조 2부에서 수사계장으로 제보자 X를 관리, 출정 신청, 이감 등 하던 전담 수사계장이었고요. 계장이었었습니다. 자, 2017년 4월 수사계장에서 사무관, 검사 대우로 승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보자 X님의 일기입니다. 제3명시가 있었고 그것이 끝나자 709호를 다녀왔고 기환이도 만났다. 윤 계장은 2개월 연수를 간다고 했다. 다음 주부터 2개월이다. 가기 전에 공문 처리를 약속했다. 다음 주에 주 2회 정도 나가 정리를 시작해야 할 듯하다. 노트북은 처음으로 로그인한 날이다. 윤 계장은 SIT 글로벌 사건으로 승진했음. 자, 윤재남 사무관이 승진한 이유로 큰 목을 차지하는 것이 제보자 X가 파헤쳐서 기소했던 사건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사무관은 자신의 연수 가기 이전에 제보자 X가 요청했던 공문 처리, 이 공문 처리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따가 나올 겁니다. 원래는 재수사를 해주기로 했으나 그렇게 되면 제보자 X를 수사했던 검사가 다치게 되니 가석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검사 명의로 발송, 이지영 변호사가 검사실에서 직접 수령을 하게 됨. 야, 이게 화면 전환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윤재남이라는 사람은 승진을 한 이유가 제보자 X님 때문에 승진을 제보해 준 했어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알려준 거. 예. 이것도 가짜라고 하는 애들 많을 거 아니야. 제보자 X님으로 사기꾼이라고. 인해서 승진까지 했던 네. 사람이 윤재남, 나중에 검사 대우까지 된 이유가 제보자 X님 때문이라는 거. 저기 내가 아는 이름의 변호사가 나오네. 누구야? 이지영. 나한테 맨날 징징거리라. 그 저기 변호사비 입금해달라고. 네. 입금했어요? 입금했죠. 네. 입금했으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게 그 제보자 X님이 요청했던 법무부에 요청해서 네네. 나왔던 자료입니다. 뭐냐면 서울 남부구치소 분류 심사 과장. 자, 재소자 공적 사실 통보. 기한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땡땡땡의 수사 관련 의견서 같이 송부하오니 기기관 수용 관리 업무 등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남부지방검찰 검사장이 보낸 이건 공문입니다. 자, 보면은 의견서 수감인 제보자 X겠죠. 남부구치소 다음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감인의 기여 및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수감인의 기여 정리. 수감인은 수감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물론 수감인과 관계없는 사건의 해결을 혁혁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거 대박 아닌가요? 그래서 저기 출소를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사기꾼이에요? 장인수랑 이명수는 사기꾼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 때도 국가를 위해서 주가 조작 그 범죄를 파헤친 분이 제보자 X예요. 게다가 김건희와 이주승 관계를 최초로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 공로로 가석방이 되는 거죠. 자, 특히 수감인은 주가 조작 사례를 찾아내어 검찰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었고 검찰이 주가 조작 사범을 색출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수감인이 기여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코스닥 상장사 SIT 글로벌 주가 조작 사건, 코스닥 상장사 CL 인터내셔널 사기 부정거래 사건. 자, 기여 내용 시세 조작꾼 2명 구속. 와. 관련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자, 밑에 1명 구속, 공범들 수사 중. 수감인이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 최초 제보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함. 수감인이 사기 적부정 거래 등 혐의에 대해 최초 제보 후 현재 수사 진행 중. 야,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제보자 X예요. 네. 이거 뭐 네 한 게 뭐가 있냐. 이거는 국가 진짜 투명한 경제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신 분이 제보자 X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우리가 또 논평한 다음에 다음 이야기 들어갑시다. 자, 결어 수감인은 수감 생활 중
대부분은 검찰에 출정하여 주가 조작 사범 색출과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준 반면 그로 인해 기결수로서의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가석방 출소를 위한 가산점을 부여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수감인이 검찰 사건 수사에 지속적으로 기여를 하여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감인의 가석방 심사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수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넘겨주세요. 이분이 사기꾼이야? 와, 진짜로 어떻게 이걸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냐. 나 진짜 그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진짜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또 알게 돼서 그것 나머지들은 또 나오셔서 또 파헤쳤던 분이 제보자 X입니다. 근데 이거 장인수도 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다 너무 잘 알죠. 장인수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그 당시에- 그래서 옆에 붙어 다니면서 좀 뭐 하나 줘라, 특종 좀 하나 줘라 막 계속 했던 게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뭐 하나 달라고 해서 왜 자꾸 여자를 달라고 그래? 왜 헐레벌떡거려? 아니 나 같으면 내가 모시고 살겠다 내가. 왜 제보자 X 법인카드로 헐레벌떡하면서 2차 가고 해외 가가지고 경비 다 달라고 그러고 우리도 제보자 X한테 경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야 그러는 거 아니잖아. 저는 여지껏 4년 가까이 이렇게 뵈면서 단 한 번 뭐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뭐 버카를 주세요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착한 건가? 아니 착한 게 그 당연한 거예요. 다음번에 착한 게 아니라 당연한 다음번에 제보자 X님 만날 때는 우리 법인카드 좀 달라고 합시다. 그래야지 장인수처럼 크는 거 아니야. 이명수처럼 그렇게 크고. 자, 그래서 화면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자, 윤재남 사무관이 승진하는데 모든 공헌을 제보자 X가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고 그것이 윤재남이 직접 제보자 X에 감사하다고 했고 승진과 관련된 공적 서류는 현재도 대검찰청에 보관 중이고요. 제보자 X가 밝혀낸 SIT 글로벌 주가 조작 사건은 그해 남부지검에서 수사했던 가장 큰 대형 주가 조작 사건이었고 벌금 및 추징금으로 국가가 수백억을 징수했던 사건. 야 이거 그 원래 이 정도 하면은 뭐 돈 주지 않아요? 아니 원래 뭐 한 뭐 10%만 줘도 엄청 날 건데. 야 이런 거 좀 안 되나? 100원도 아니고 아예 가석방. 그래서 가석방. 진짜.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은요. 2017년 3월 24일 날 SIT 글로벌 주가 조작 임원 등 10명 기소. 지금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인공위성 기술을 이란에 수출했다면 거짓 정보를 흘려 야 주가를 조작해서 야 인공위성 기술을 이란에 수출했다면서 야 이걸로 180억을 챙겼어? 와 야,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에서 수백억을 얘네들한테 뺏어서 다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그 한 사람이 제보자 X예요. 이게 네. 여기 기사만 그냥 이렇게 딱 그 나왔는데 그 숨은 주역은 SIT 글로벌 주가 조작 이거를 잡아낸 거는 제보자 X라는 거. 예. 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윤재남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검찰 내부의 주가 조작 수사 전문가 타이틀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보자 X와 함께 근무했던 경험으로 그렇게 수사 실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제보자 X가 파헤친 파일을 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주식시장에 기생하는 자신의 정보원을 활용하여 수사 스타일이고 피의자를 고성으로 윽박질러서 자백을 받는 것을 잘한대요. 야 이 새끼야 너 했어 안 했어? 불어! 아니야. 불어 이 새끼야. 옛날 순천시장이랑 똑같네. 불어! 기싸대기 때리고. 자 가포자등된 인물이고요. 김건희 특검의 또 다른 내부자의 정보로는 현재도 증거나 질문보다는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스타일이라고 여전하다고 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2022년 1월 27일 검찰 뭐 김호수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거 윤석열 때 아니에요? 2022년 1월 27일 네. 윤석열 때 아니구나. 저기 문재인 때. 네. 자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수사관은 금융 분야에서 1급을 인증받았다. 상장사 관련 무자본, M&A 사건, 시세조정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코인제스트, 가상화폐 사건 등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검찰 압박에서 실무 교육에도 힘썼다. 자, 이 사람을 잘 주목해 주세요. 자, 물론 우리가 이분이 범죄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자, 우리 보여주세요.
화면 전환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사람이 과연 잘한 사람입니까? 잘못한 사람입니까? 어찌됐든 그 일은 제보자 X가 다 하고 이 사람은 승승장구 승진을 했죠. 윤재남은 거의 뭐 본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제보자 X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승장구까지 한 공무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이준수 사건을 덮었던 장본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저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승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 뭐 불만 없어요. 뭐 그것도 능력이니까. 근데 덮은 게 제일 문제지.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준수와 김건희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특검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 그 당시에 이준수와 김건희 사건을 막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는 이 사람 아까 내용이 봤잖아요. 윗선에서 누가 막은 거를 이 사람이 안 막고 수사를 했더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자, 화면 넘겨주세요. 자, 김건희가 관련된 이준수 수사를 막고 기존 주식시장의 선수들과 깊은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김건희 특검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면 과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수사, 삼부토군 수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화면 전환해 주세요.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이 윤재남 과거 2017년도에 이준수 사건을 덮었던 윤재남이 현재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 하지 말고 이제 뒤에 할 건데 좀 아니 들어가자. 잠깐만. 자, 그런데 들어간다면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대로 못하지. 옛날에 이미 한번 덮어줬던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도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김건희 특검에 들어간다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를 할 수 없다 1번. 아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2번. 근데 오히려 반대로 수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라. 했던 거야. 알잖아. 근데 했던 거라 잘하면 안 되지. 자기가 덮어줬던 게 나오잖아.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팀에 검찰금융증권 첫 1급 전문수사관이 합류했습니다. 언제냐면요. 2025년 6월 23일 6시 25분 뉴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인 윤재남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윤 과장은 20일부터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와, 이거 어떡하냐? 과거 진짜네. 김건희의 사건을 덮었던 자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당연히 특검은 몰랐겠죠? 몰랐죠. 이 사건 자체를 특검이 알 리가 있나? 네. 2017년도에 이거 덮었던 사건에 대해서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서기관으로 승진도 했어요? 이게 되네 진짜. 야, 이게 가능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 자, 이분이 자,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경찰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도주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가? 이준수가. 근데 우연찮게 됐어요? 화면 전환해 주세요. 윤재남은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고 우연찮게 이준수는 미리 경찰한테 정보를 받고 톡겼다고. 정보를 받고 미리 자기가 달릴 거를 알고 미리 톡겼다고요. 그럼 누군가 알려줬다. 여기까지. 근데 윤재남은 옛날에 이준수와 김건희 사건을 덮었던 사람이다. 야, 어떻게 이 사람이 특검에 있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윤재남은 그 당시에 윤재남도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강압에 의해서. 네,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실 그 당시에 이준수와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특검에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특검에서 그걸 불러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금융의 전문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특검에 불렀어. 모르고 불렀어. 근데 이 사람은 알 거 아니야. 자기가 김건희와 이준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 이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특검에서 처음부터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특검을 도우려고 했다라 그러면 이것만 조사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 이준수를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 상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보자 X님이 오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 이준수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나왔잖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준수를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준수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이준수 이야기가 미리 특검에서 미리 나온 게 아니라 건진법사 거기에서 폰에서 그러니까요. 털린 거지.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때까지는 그거예요. 이준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잖아. 특검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에서 만약에 이준수를 먼저 알았다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준수를 먼저 알았다 그러면 먼저 수사가 들어갔겠지. 근데 나중에 건진법사 통해서 이준수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정말 특검을 도우러 왔는지 아닌지 이거는 충분히 수사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내사라도 한번 그러니까 진행해야죠.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으로 보면 이준수에 대한 얘기가 특검에서 전혀 안 나오다가 그렇죠. 지금까지 그 이준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윤재남이 특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안 안 했다.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건진법사 폰에서 이준수의 존재가 나오면서 이준수를 검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윤재남은 특검팀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이준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게다가 김건희 특검이잖아. 네.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면 특검 안에서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었으면 처음부터 야 사실은 이준수를 얘를 때려 잡아야 된다. 내가 했어야지.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했었어요. 네. 처음부터. 근데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깊은 내용을 우리가 특검에서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가정만 해야 돼요. 네, 몰랐다 알았다라고까지 얘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가 가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특검에서 그걸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잖아. 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얘기는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라고 했으면은 이준수에 대한 내용이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내 이준수가 사실 김건희랑 그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혹시 2017년도에서 기억 못 할까요? 어떻게 같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 합니까? 그 중요한 사건을. 아니 그 근데 덮은 기억 사건을. 못 할 수도 있잖아. 나는 기억 제보자 X님이 기억 안 날까? 그리고 2022년도에 이것도 참 우리가 또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게 2023년도인가 그 강진구 기자가 이거 할 때가 2023년도였나요? 2022년도. 2022년도였죠. 그리고 2022년도에 어쨌든 한일수가 됐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몰랐을까? 됐겠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자기가 같이 파헤치다가 덮은 사건인데 자기가 뜨끔했겠지.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서 2022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제보자 X님이 이 얘기를 했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인지를 못했다라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유튜브 못 본 거 모르면 못 볼 수도 있어. 그리고서 지금 정확히 또 3년 만에 2025년 만에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사건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수사를 덮었던 사건에 자기가 수사를 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특검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고 그 가정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특검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특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이거는 거예요.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재남이 이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는지 네. 안 했는지 그리고 이번 도주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특검팀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를 파악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강진구 기자가 이분하고 통화했었나요? 모르죠. 윤 씨가 하도 많아가지고 윤 씨가 윤재남하고는 안 했을 것 통화를 같은데?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윤재남을 특검에 제보를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특검에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법무부에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까지 끝이에요. 자료를 전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오래전 이야기고 이준수와 김건희의 사건을 2017년도에 막은 건 확실한데 어쨌든 지금 8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또 아닐 수도 있잖아. 생각이 바뀌거나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그때는 승진의 눈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고 지금은 다시 또 승진의 눈이 멀어서 때려잡아야 되고 그때는 덮어야 승진이 되고 이번에는 때려잡아야 승진이 되니까 어찌 됐든 그때나 지금이나 승진의 눈이 멀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가가지고 내사를 보려는데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수사를 막았던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라는 게 만약에 나오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잘 될 수도 있겠다. 나는 저기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도 윤석열이 막지는 않고요. 한동훈이 막았다라는 게 나와야 돼. 한동훈이 어차피 성렬이는 들어가 있는 거고. 오, 만약에 한동훈 그건 하나로 일타쌍피 한동훈까지 잡들이 가능. 한동훈 근데 윤석열이 그 막았다. 일을 다 봐줬던 게 한동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막았다 직접적으로 누가 그 외압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한동훈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한동훈이요? 예. 야, 근데 이것도 대박이다. 갑자기 더 한동훈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은 영웅이네? 영웅은 아니지. 영웅은 아니고 뭐 한가발이 뭐 한 뚜껑이 하나 잡아놓는다고 영웅까지는 아닌데. 아니 그냥 내 얘기는 특검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사람을 한번 내사를 해보면 결론은 두 가지 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왜 막았는지. 저는 이 당시에 이걸 막았다. 만약 윤재남이 누구의 외압을 받다면 한동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하나 이해가 안 돼.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건 확실히 얘기해야 돼. 2017년도에는 박근혜 정부였단 말이야. 탄핵 정국이었어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 5월까지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였잖아. 네. 근데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김건희와 윤석열 막아줄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아니 이 양반.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저기 윤석열이 제일 잘 나가는 중앙지검장에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대가리는 윤석열인데 밑에 검찰 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윤석열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를 검증할 때 이게 안 나온다고? 다 알지. 야, 제보자 X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나온다고? 다 알지. 예, 다 알지.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우리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최한욱부터 조국 민정수석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면 제 눈에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몰랐다 그러면 등신이고, 알았는데도 눈 감아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모를 수가 없어. 모를 수가. 근데 내가 또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내가 알기로는 그 김건희의 남자 베트남에서 왔던 김혜성이 내가 김혜성에 대해 정보를 잘 알잖아요. 근데 김혜성이 사실 2016년도에서 17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 그쯤에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대통령실 관리 다 해줬었죠. 관리를 했었다. 민정실에서 다 민정실에서 관리를 해줬었다라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굉장히 파워도 세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정보가 다 취합되는 데가 민정수석실이에요.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이도 멀쩡하게 했던 게 2018년도 다 알고 있어. 쌍방울 건도 대장동 건도 다 알고 있어요. 민정수석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장동 철저 수사 지시하고 쌍방울 건에 대해서 야 이거는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라 얘 도박 그때 방송도 다 했었잖아. 그거 관련해서도 야 이거 노름으로 날린 돈이야 김성태가 이걸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엎어 씌우는 거야라고 다 알고 있어. 국정원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잖아. 가만히 있었어요. 네. 자, 또 하나 궁금한 점. 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민정수석일 때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리를 몰랐을까요? 근데 몰랐다라고 치더라도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윤석열이 크게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왜 공격을 못했지? 자기도 잡히게. 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문재인이 있고요. 답이 나온다. 이건 답 나와, 왕자의 이제. 난이야. 왕자의 난. 답 나온다. 이게 윤석열과 조국의 그 싸움도 아니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지. 이거를 털레반들 딴지애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조국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검찰 개혁에 앞장서려고 그 거짓말을 한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때려잡은 사건으로, 그러면서 조국을 마치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한 순교자처럼 만든 게 털레반들이에요. 다 그렇게 속았잖아. 아니라고. 문재인이 있고 적자인 조국이 있고 서자인 윤석열이 있어요. 두 왕자 간의 싸움이었어요.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서자인 윤석열이 조국을 찍어내렸고, 맞잖아요. 만에 하나 진짜로 문재인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 예를 들어 하려고 했었는데 윤석열이랑 이 잡놈 때문에 검찰 개혁도 못하고 얘가 지금 큰일 난 상황이야. 그러면은 어떻게든 얘가 대통령 되는 걸 막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막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안 막았잖아요. 안 막았어요.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 당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된 거를 오히려 방해하고 막은 게 문바들이에요. 자, 여기서 또 그렇게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이거는 뭐 검찰개혁 맞아. 세력 때 검찰개혁 막을 세력의 싸움이 아니었다니까. 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중도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 입장에서.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문재인 다 한패네. 그러면 조국이 더 나쁜 놈이야? 윤석열이 더 나쁜 놈이야? 둘 다 나쁜 놈이야. 아, 근데 봐봐. 조국은 민정수석이었잖아. 민정수석이었잖아. 그러면 윤석열의 비리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다 날릴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윤석열은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것도 조국이야.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한 사람도 조국이야. 근데 조국과 둘이 전쟁을 했잖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높아, 검찰총장이 높아. 법무장관 높죠. 근데 왜 조국은 윤석열을 공격을 못했냐? 그 결론은 지가 구린이 더 많다라는 거네. 힘이 없었죠. 캐비넷이 있었나? 힘이 없었지. 왜냐하면 윤석열이는 검찰총장이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더 높잖아. 직책상으로는 다 관할을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검찰총장들은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원래는 지휘를 받게끔 돼 있었는데, 그리고 검찰의 검찰들은요, 법무부 장관이 시키는 일이 있고 검찰총장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검찰총장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검사 동일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이 더 강한 거는 검찰총장이에요. 자, 근데 이해하겠어요? 검찰총장이 힘이 강했어.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훨씬은 아니고. 어쨌든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얘기는 거기에다가 조국한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바로 여기 계신 분들 있었잖아. 조국수 외쳤던 사람들. 100만 조국수 외치는 국민의 그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야. 게다가 법무부 장관 취임했잖아. 취임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탈퇴했어요? 50일 만에 30 며칠 만일걸? 50일. 35일로 기억하는데 제 가족이 더 이상 도륙당하는 걸 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사퇴하겠어요. 이랬잖아. 그러면은 윤석열한테 깨갱한 거야, 결론은? 완전 깨갱한 거죠. 완전 그 개호구 잡힌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고. 완전 잡들이 당한 거예요. 지 마누라부터 보낸 거죠. 32일. 자기 마누라 먼저 보내고. 근데 그 당시에도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거를 뉴스공장에서 미리 그 김어준 이야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농담삼아 막 낄낄거리면서 정경심 교수 자네는, 그러니까 조국 성대모사를 한 거야. 자네는 감옥에 가 있게나 나는 검찰 개혁이 급하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들으면서도 정경심이 이런 걸로 감옥까지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경심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딱 감옥을 간 거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야 김어준은. 내가 사실을 고백하면 정경심 교수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차 끌고 가가지고 또 응원했구나. 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때 응원했어. 그래서 저 멀리 동해 바다 이 노래 막 틀어주고 막 그냥 사람들 감동하고 막 눈물 흘리고 우리 엄마도 왔어. 그 진짜 더 이상 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왔었어 그날. 근데 그랬었는데 그럼 속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잖아. 여러분들은 윤석열한테 속은 적이 없어요. 왜? 윤석열을 몰라. 속는다는 것은 아는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속질 않아. 윤석열에 대해서 아무도 여러분들이 몰랐어. 근데 누구한테 속았냐면 윤석열을 만든 정치인들, 문재인부터 검찰총장 만들어준,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알면서도 얘를 띄워준 주진우 같은 쓰레기들. 막 우리 김건희 여사는 세상 청렴하신 분이고 만약에 최은순 그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고소당해요 막 이러면서 우리 그리고 또 문재인이 뭐라 그래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에 생각이 없어요 막 하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속은 거예요. 그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속은 거고 조국 수호 이것도 다 속은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한테 특히 개장수 이런 애들한테. 자, 그래서 보니까 와, 우리 잼잼 봉사단 있잖아. 그 나만 나쁜 놈 만들면 안 되잖아. 잼잼 봉사단이 알고 보니 개국본 1기였더라고. 여기서 다 개국본 1기였을 걸? 다 속았어. 다 속았을 걸? 나처럼 속은 사람 1번 눌러봐. 책 사고 내가 아는 사람은 여기서 내가 누가 얘기 안 하겠는데 눈물 흘리고 막. 야, 조국 감옥에 재판 받을 때 그 세차했던 사람도 있어 여기서.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 여기 세차하는 사람까지 있어. 세차하는 사람. 차 닦아준 사람. 거봐, 나만 바보 다 같이 속았다라고 다 속았다. 진짜 다 속았다니까.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정경심 재판을 말고 조국 재판을 갔었어. 뭐야, 지는 아는 척하면서. 조국 책도 샀었어. 나도. 나 책은 안 샀다. 난 책도 샀었어. 그럼 다 속았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 언론 이 유튜브들 얼마나 위험하냐고. 얼마나 사람들 잘 속이냐고. 그때 유튜브 안 했었죠? 안 했지 그때. 인정 안 했어. 그거 뒤에 했지. 난 2020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속았다니까. 나도 속았다니까. 그래 오늘 다 같이 반성의 시간을 가집시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속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개국본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김어준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어느 정도 영향력 있고요. 시사급발진님 말 한마디에 영향력 있고 제이컴퍼니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고. 우리 눈꽃 태풍 TV는 난 그때부터 조국 욕했대. 이렇게 저 양반이 그러면 중도였던 거야. 중도들은 다 욕했어. 아니야, 나 저 양반 그 당시에 못 봤으니까 저 거짓말할 수 있어.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중도들은 다 욕했어. 내가 확인해 볼 거야. 확인해 볼 거라고. 자, 근데 난 낙지는 싫었어. 웃긴 거 하나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조국 책을 책받침으로 쓰고 아니면 갖다 버리던지 아니면은 그 라면 그릇 밑에 놓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야. 대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신감이 더 큰 있는 거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희가 또 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조국을 가장 먼저 까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문재인을 가장 먼저 까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지금 정청래를 까고 있는 일이 뭐냐면 어차피 반복됩니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김어준 같은 대형 스피커들 기레기가 되어버린 유튜브들 해가지고 대형 스피커들부터 비판을 시작한 게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속인 거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속였던 거예요. 저도 속았던 적이 있고 저는 그나마 그래도 좀 빨리 개장수 이런 애들 그때 열린민주당 그때 하면서 압도적 5년 전이죠. 그때 완전히 김어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완전히 떴었죠. 그 당시에 문재인이나 이런 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재인, 김어준 이런 자들을 비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이제 딱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내가 한 가지 또 쪽팔린 얘기 해줄까요? 저희 와이프인 홍수미님은 조국 수호 때 열받아서 나와가지고 그때 무대 위에 섰었어요. 조국 수호 하자. 나는 안 가. 난 단 한 번도 조국 수호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홍수민이 갔었대. 근데 더 웃긴 건 뭐잖아. 북친소년이도 갔었대잖아. 그랬던 사람들이야 다. 우리만 쪽팔린 거 아니야. 오늘 쪽팔림 다 없애. 이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한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물론 좋아했을 수 있죠. 그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쪽팔림이 뭐가 중요해? 근데 너무 철저하게 속았었어요. 그럼 그 진짜로 딱 그때는 왕자인 아니에요. 서자 대 적자. 문재인의 뒤를 이을 서자와 적자의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서자가 이겼던 사건입니다. 예. 자 이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예 제가 모르는 것처럼 한번 컨셉을 잡아보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포장을 검찰 개혁 세력 때 검찰 수호 이걸로 해서 마치 진짜 무슨 그 뭐죠 그거 선교자처럼 조국을 만들어 버렸지. 네. 그치. 근데 지금 여러분들 조국 보면 저 등신 뭐야? 매트릭스 사진이나 찍고 맨날 먹방만 올리고 으아 3년은 길다 막 이러면서 지금 보면 걔 병신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우와 아우라가 있고 뭐 그냥 천재고 천재 법학자에다가 막 여러분들 걔네들 뭐라고 그랬어 진짜 장난 아닌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예? 알고 보니까 걔 병신이야 지금 보면 정청래나 도끼 개끼냐. 너무 또 개 병신. 아니 하는 짓이 병신가 됐지만 하잖아. 개 병신이라고 하지 마. 개 병신은 걔한테 실수하면 걔한테 사과해 빨리. 죄송합니다. 멍멍멍 이래야 돼. 자 근데 나는 정말 이 역사가 솔직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만든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개국보는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죽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딴지 애들 딴게이들이라고 그러죠. 걔네들이 막 자원봉사하면서 막 와 내가 임마 딴지 자원봉사 우와 막 이럴 때 얘네들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왜 그들은 절대 부정하지 않냐라는 거야. 이러니까 더 망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20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준수 특검 이거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다 했었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직도.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어준이 같은 애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아직도 지지자들을 속여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물론 속여 먹었으니까 정청래를 당 대표로 만든 거지. 창함이 그립다. 다시 올 수 없는 나의 옛날이여.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약해지는 모발 없어지는 모발이 걱정이라면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만점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